말씀하신 대로 강남에서 거의 한 30년을 사셨고 네. 그리고 현대고를 나오시고 네네. 아니 서울대학교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하셨나요? 네네. 아니 그냥 서울대학교 들어간 게 아니라 네네.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하신 거 맞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팩트 체크 한번 해봅니다. 네, 팩트입니다. 네, 네, 맞고. 다 팩트예요.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정말 네. 누구나 원하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오셨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당연히 금수저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저렇게 그런 코스대로 됐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또 계시는데 물론 네네. 뭐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 좀 해주셨지만 그래도 또 네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원래부터 금수저였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금수저였죠. 제가 생각하는 금수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수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풍족한 집에서 자라서 부족함 없이 컸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약한 성장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 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탁소에 딸린 단칸방에서 무려 9식구가 같이 살았어요. 그 단칸방 크기를 생각해보면 잘해야 한 2.5평 정도 됐거든요. 거기에 연탄 불 때는 단칸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빠 동생이 또 2분 있었어요. 삼촌 2분, 형, 누나, 저. 이렇게 9식구가 2.5평 단칸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세탁소에서. 세탁소니까 당연히 화장실이 없잖아요. 건물 화장실에서 뭐 샤워도 하고 화장실도 건물 화장실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결핍이 너무 컸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강남에서 컸으니까 압구정동으로 학교를 다 다녔어요. 정말 제일 싫었던 말이 친구가 정길아 오늘 니네 집 가서 놀자. 이게 너무 싫었어요. 이 말이. 일단 우리 집 맞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세탁소에 데리고 가서 뭐하고 놀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제가 걔네 집 가서는 많이 놀았거든요. 미성아파트 가서도 많이 놀고 압구정 미성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런 집 가서는 정말 많이 놀았거든요. 지네 집에서 놀았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그치. 노는 것도 인지상정이긴 한데 데리고 와서 같이 놀 수가 없는 거죠.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우리 집에서는 못 놀아. 놀 게 없어.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도 되게 네네. 컸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집 세탁소에 라고 말하기도 사실 좀 부끄럽고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셔서 중학교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중학교 때부터 저희 3남매를 다 키우셨거든요.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 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서러워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중3 때요? 네네, 중3 때. 제가 이게 눈물이 되게 없는 편이거든요. 갑자기 내 인생이 좀 서글퍼지면서 그때 한 2시간을 계속 이렇게 엉엉대며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한 2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울고 나니까 그래 나 정말 공부로라도 좀 성공을 해보자. 공부로 성공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죽어야겠다. 이렇게 좀 굳은 마음을 먹었어요. 나 대학 떨어지면 죽어야지. 자살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 너무 절박했던 거죠. 이게 아니면 나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가 사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금수저지 않을까. 그럼 그전에는 네.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셨어요? 그쵸. 네. 그냥 뭐, 중1, 2, 나쁘지 3학년? 않은 정도? 그냥 중간 네네. 정도? 네네. 중간보다 조금 나은 정도? 네. 그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뭐 학원을 한번 다녀본 적도 없고, 또 강남 8학군에 공부 잘하는 애들 얼마나 많겠어요. 네. 별로 잘하지 못했지만, 그때부터는 제 우선순위가 공부가 된 거죠. 왜냐하면 난 공부 안 하면 죽으니까. 죽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우선하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나 지금 너무 졸려. 하지만 공부 안 하면 죽으니까 그때부터는 서서 공부를 했어요. 하루 종일 그냥 늘상 서서 공부를 했어요. 서서 공부하니까 졸립지도 않고 집중도 잘 되더라고요. 제가 중학생이요? 중3이요? 네, 중3 때, 16살 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 12시에 잠을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졸리죠. 그때부터 서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16살이었지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면 학교 가기 전 깨케야 1시간밖에 공부를 못 하거든요.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인드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한 사람이다. 내가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하루 종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딴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겠다. 네, 교탁 바로 앞에서 선생님하고 거의 1대1 수업을 하다시피 했죠. 다른 애들은 학원에서 이미 다 배우고 온 거니까 다 아니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하잖아요. 학원 숙제하고. 근데 나는 학교 외에는 배울 곳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학원을 아예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말로 저만 보고 수업했어요. 정기라,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 정기라, 선생님 이거 얘기한 적 있니? 정기라, 그러니까 뭘 하든 정기라 하면서 모든 과목 선생님이 다 그렇게 저랑 1대1로 수업을 했어요. 1대1 과외요. 네네.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불과 1년 만에 반에서 1, 2등 하다가 한 1년 정도 됐을 시점에 전교 3등까지 하게 됐죠. 학원도 안 다니고 네네. 오로지 그냥 혼자 네, 학교 공부와 그때는 뭐 인터넷 강의 이런 것도 없을 때니까 집에서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이것만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의 1대1 과외를 수업 시간 내내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성적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 덕에 지금의 제가 있게 됐는데 물론 그 덕에 저는 나중에 좋은 대학 간 것도 맞긴 한데 그거 이상으로 더 큰 복을 받은 건 뭐 서울대 가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다고 생각했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줄 알았고 근데 나도 하면 된다는 거를 그때 처음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업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하는 법을 알게 되니까 모든 게 이렇게 다 성공의 법칙이 다 똑같구나 라는 걸 익히게 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책을 보는 거였어요. 가난한 집에서 성공을 하고 싶은 열망이 큰 아이였잖아요. 그런 책만 찾아서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난했지만 훌륭하게 부자가 된 사람, 위인이 된 사람 그런 사람 책을 읽어보면 다 하나같이 대부분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다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무식하게 글자 그대로 다 믿은 거죠. 왜냐면 그거를 믿지 않으면 난 죽으니까. 왜냐면 주변에서는 너 할 수 있어, 너 잘해봐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없었어요. 않잖아요. 네네. 그렇게 또 성공하신 분도 안 계실 테고. 맞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또 들어야 그래야 네네. 나도 뭔가 이제 의욕이 생겨서 맞습니다. 더 네네. 해 나가게 되는데 네네. 그거를 대표님은 이제 책 안에서 네네. 그분들께 이제 배운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강남에서 학교 나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다 너무 좋은 분들이셨어요. 좋은 말씀도 되게 많이 해주셨고, 그분들이 저를 만들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장인분들이 성공하기에 가장 어려운 점이 저는 월급에 있다고 봐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500만 원이야. 그럼 직장인분들은 500만 원어치만 일해야 된다는 강박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왠지 더하면 손해 나는 것 같다. 하지만 500만 원을 받지만 내가 5천만 원어치 일을 하면 금방 오너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직장인으로 난 500만 원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 능력 이상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능력 발휘를 막고 있는 게 내 월급이다. 아마 이건 잘 인지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을 정해놓고 내가 그거를 이제 그쵸. 받으려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이미 정해져 있는 몸값에 나를 맞춘다는 그쵸, 거죠. 그쵸. 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수강료가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어치만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내가 30만 원을 받지만 얘는 300만 원어치 가르쳐야 한다. 이 생각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 사업은 전 교육업을 하니까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히 그 수업을 듣는 30만 원 주고 수업을 듣는 사람도 느낄 것 같아요. 당연히 느끼죠. 왜냐면 다른 데랑 다르잖아. 다른 데서는 다 똑같이 그쵸. 30만 원어치만 알려주는데 그쵸. 여기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더 찾게 되고 소문 맞습니다. 내게 되고. 네. 근데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제가 되게 많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창업 강의도 하고 토지 강의도 하고 경매 강의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도 대부분의 강의들이 다 마감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부동산 분야가 다른데도 그래요. 네네. 지금 부동산 사실 강의 시장이 그렇게 좀 많이 식은 편이잖아요. 땅값도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아파트가 시장의 떨어지고 영향을 하니까. 받죠. 네네.
그런 시점에도 지금 강의가 잘 팔릴 수 있는 건 저의 이런 사업 철학과 교육 이념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게 저는 성공의 가장 큰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표님이 무엇을 하든 일단 진입해서 그걸 이제 성공까지 이루어진 그 과정 중에 항상 중요한 거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일단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부분도 크네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주면 손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튜브에서 저 토지 강의 그냥 무료로 하거든요. 네, 무료로 뿌려져 있더라고요. 다 무료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무료로 하면 내가 손해 아닌가? 사람들이 그만큼 그 무료에 대해서 맞아요. 무료에 대해서 이거 무료니까 네네 맞아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료니까 더 봐야 되고 네. 여기서 내가 하나라도 더 배울 거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무료로 다 찍었잖아요. 경매도 사실 무료로 찍었고 토지도 무료로 찍었는데 저한테 이제 유료 수업을 들으면 영주차 수업이 있어요. 저는 영주차? 네, 뭐 그 OT 같은 건가요? 영주차 수업은 그 무료 강의를 듣고 후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저한테 이렇게 돈을 지급하고 강의를 들었잖아요. 똑같은 강의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옛날에 이런 강의였나? 라는 후기가 되게 많아요. 옛날에 안 듣고 온 분도 있을걸? 네. 안 듣고 왔다가 그쵸, 처음 그쵸. 듣는 분도 계실걸? 그러니까 옛날에 들었던 강의인데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지 지금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결핍을 느끼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몰입 시간을 쏟아붓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해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도 비슷하게 뭐 투자한 지 이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2017년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뭐 끼케야 만으로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많은 강의를 하고 있고 심지어 그 강의들이 다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나 토지 공부하고 싶은데 토지 공부 어떻게 하지?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러면 이제부터 토지 강의를 해야겠다. 거꾸로. 아직 지금 내가 다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하면 예를 들어 처음에 돈 받고 하기 좀 뭐하면 스터디를 만드는 거예요. 무료로 강의를 하는 거죠. Teaching is the best learning이잖아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를 하면 그것보다 공부가 더 잘 될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오히려 그걸 강의를 해요.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를 하는 것,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창업에 대해, 무자본 창업에 대한 것도 또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부분도 잠깐 또 말씀을 이제 드려보자면 그 무자본 창업이라는 게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직장인 분들의 창업이 제가 좀 창업 강의도 많이 하는데 직장인 분들의 창업은 정말 신기한 게 항상 무인에 꽂혀 있어요. 아니면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 무인에. 그리고 이제 오토. 맞아요. 오토로 돌린다. 무인에 꽂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베스킨라빈스를 한다. 그러면 베스킨라빈스를 차린 다음에 사람을 써가지고 무인으로 돌려야겠다. 왜냐하면 나는 직장인이니까 직장일 열심히 하고 새로운 사업은 누군가에게 맡겨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수익이 2배가 되게. 여기에 갇혀 있어서 사실 리스크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몸이 힘들면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하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이게 몸을 많이 굴리면 굴릴수록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내 몸을 빡세게 굴릴수록 쉽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사실. 오토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움직여야 된다. 그쵸. 예를 들어 베스킨라빈스 정말 아무리 저렴하게 한다고 해도 한 2, 3억은 들어요. 비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뭐 개런티 줘야죠. 뭐 인테리어 해야죠. 그쵸. 인테리어비도 많이 들고. 2, 3억을 들여서 만약에 정말 잘 된 케이스입니다. 정말 잘 됐을 때 나를 대신할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무언가 되게 잘해줘가지고 월수 한 500만 원을 낸다. 그게 거의 베스트 케이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물론 직장인들 그게 어디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베스트 케이스. 되게 드문 케이스고 근데 그게 만약에 잘 안 됐다. 그러면 나는 2, 3억을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물론 내 몸이 편할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그리고 베스킨라빈스는 창업하는 게 일단 돈이 많이 드니까 거기까지는 좀 잘 솔직히 쉽지 않고 보통은 이렇게 무인 아이스크림점 정도? 네, 거기가 좀 접근 가능한 좀 쉬운 범위죠. 무인 밀키트 이런 것도 뭐 그런 많이 것도 하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무인 아이스크림점을 예로 들어볼게요.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뭐 한 2, 3천만 원 든다고 치고 뭐 큰 부담이 아니니까 그걸 차릴 수 있거든요. 근데 무인이라고 해서 내 노동력이 1도 안 들어간다와는 달라요. 그거 채워 넣으러 가야 되고 그쵸. 관리 그래도 해줘 청소도 해줘야 맞습니다. 되고 네. 돈도 빼와야 되고 네, 이런 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 무인 아이스크림점을 예로 들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무인 아이스크림점 창업하는 건 사실 너무 쉬워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무인이라고 해서 난 회사 일에 집중하니까 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들여다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관리가 안 되면 또 네네. 안 되는군요. 일단 내가 무인 아이스크림점을 성공시키려고 한다면 일단 무인 아이스크림점을 많이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이유를 나름대로 좀 써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차린 데 말고 차리기 네, 전에 차리기 전에 일단 미리 잘 되고 있는 그 여러 군데를 가봐야 그쵸, 된다. 시장 조사를 해야 네네, 된다. 그쵸. 오. 가봐서 왜 잘 되는지를 써보고 안 되는 데는 가봐서 왜 안 되는지를 면밀히 적어보는 거죠. 근데 막상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이유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주인의 손길이 다 담겨 있는 게 느껴지실 주인이 거예요.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상주 인원이 없을 뿐이지 노동력이 없는 거는 결코 아닌 거죠. 자주 들여다보면 물건이 잘 빠지는 게 있잖아요. 잘 팔리는 거. 거기를 좀 더 강화하고 그 섹션을 더 크게 하고 거기에 물건에 조금 더 부가가치 높은 거를 계속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니즈에 맞게 계속 채워지겠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보면 뭐가 잘 팔리는지 뭐가 안 팔리는지 파악도 안 되고 그리고 뭐 꼬맹이 들어가고 아이스크림 떨어져갖고 이렇게 너저분하고 맞아. 더러운데 그거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자주 가는 관리가 잘 되는 업장이 사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게 몸이 힘들면 마음이 편하다. 마음은 어떨 때 편하냐? 돈을 잘 벌면 편합니다. 네, 매출이 나면 마음 편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힘든 건 매출이 안 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직결돼 있어요. 여러분 창업은 그냥 밀림, 야생의 세계입니다.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그냥 바로 마이너스가 나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그 땅 투자도 안 하는 게 나은 거랑 마찬가지로 창업도 대충 할 거면 안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관리비 나가고 임대료 나가고 그리고 인건비 나가는데 매출이 안 나면 내가 번 월급을 고스란히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리스크가 동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투자하면서 내 몸을 많이 굴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는 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 몸을 좀 그래도 많이 쓰지만 네네. 자본이 조금 드는 그런 무자본 창업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례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창업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창업하고 싶은 업종들을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내는데, 그러니까 되게 좀 현란한 그런 뭐 이렇게 되게 뭐, 강의하는 플랫폼을, 그러니까 월부 같은 거죠. 강의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거나, 뭐. 이렇게 원래 꿈은 크게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이런 소비자와 저런 공급자를 연결해가지고 난 이런 뭐 플랫폼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나는 이런 제품을 개발하겠다. 기타 등등 엄청난 사업 멋있네, 아이템을 갖고 와요. 네. 근데 월급만 받아보고 내 손으로 사업을 첫 발을 내딛을 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10년 후에도 계속 그거 구상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던 사업과 나중에 10년 후의 사업이 또 다른 어차피 머릿속에 있는 사업이라서 그게 계속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고민들만 10년째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죠. 거창한 계획만 많다. 맞습니다. 네. 그런 거는 현실화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사업을 스티브 잡스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막말로 카카오 만든 김범수 대표님 있잖아요. 카카오를 처음부터 만들었습니까? 김범수 대표님 첫 사업이 뭔지 아세요? PC방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카카오 대표님도 PC방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왜 첫 사업을 할 때부터 엄청나게 큰 거를 생각하고 시작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고 시작 그쵸. 못한다. 그래서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업, 창업은 내가 돈을 만드는 거는 다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을 만드는 것. 내가 돈을 만드는 게 무슨 뜻이냐면 대리운전. 이것도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투잡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업이죠. 왜냐하면 내가 직장인으로 월급을 받는 건 예를 들어 뭐 영업직이나 사장님이 오더를 따와서 그걸 내가 일을 해주고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대리운전만 해도 내가 오더를 따야 돼요. 어플 통해서.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거 내가 이렇게 라이더라고 그러죠. 배달해주는 일. 이런 것도 내가 오다를 따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런 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이 필요가 없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물론 몸은 좀 힘들긴 하지만. 네네. 근데 어느 분야에도 난 놈은 있거든요. 라이더만 해도 월천씩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빡세게 하겠지만. 또 위험하기도 네, 하고. 그쵸. 대리운전만 해도 뭐 한 500씩 버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분야에 있든 그 남들보다 잘할 수 있게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갈고 닦아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딜 때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예를 들어 배달을 열심히 해서 그분 배달해서 월천을 찍었다. 그분은 다른 일 무엇을 해도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한 200%는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쵸. 무언가를 시작하고 그걸 시도해서 성공할 때까지 맞습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그쵸, 있는 그쵸. 그런 역량이 되는 거죠. 네.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업종이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뭐 과외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더럽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일수록 돈이 많이 벌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기 뚫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예를 들어서 변기 좀 약하게 막혔을 때는 뭐 이렇게 뚫어뽕? 뭐 이런 걸로 하면 뚫리지만 어느 수준 이상 넘어가면 안 뚫리면 사람 불러야 되잖아요. 그쵸. 화장실을 그냥 네네. 안 쓰고 싶죠. 그쵸. 물 잠가버리고 싶죠. 보고 싶지가 아예 않으니까. 그냥 빼세. 네,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안 쓸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 불러야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 뭐 출장 한번 나오면 막 30만 원씩 받거든요. 한 건에. 아, 그래요? 그분들 정말 놀랍게 짧게는 한 5분이면 끝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홍보를 좀 잘해서 뭐 자기의 채널이 있으면 좋거든요. 뭐 인스타나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자기의 채널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많이 홍보가 돼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 강남 지역에 내가 많이 알려졌어. 강남 지역에서 뚫는 사람은 나지로 알려졌다. 그분은 뭐 하루에 뭐 10건의 일을 한다고 치면 하루 일당이 한 2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그 한 달에 한 3천 정도는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내가 만약 후발주자라면 비용을 네. 좀 낮게 책정해서 맞습니다. 해도 네네. 되고, 뭐 네네. 쿠폰제를 맞아요. 써도 되는 거고, 네네, 그래서 약간 맞습니다. 마케팅과 좀 활용을 네. 해가지고 확실히 좀 이렇게 그 이런 걸 전략 짠다고 하거든요, 저는. 안 되면 안 되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될 때까지 만드는 거죠. 저는 이게 성공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성공하신 분들이 날 때부터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남들이 3번 시도할 때 그분들은 9번, 10번씩 시도를 하실 분이에요. 될 때까지 시도를 하니까 결국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찮게 생각하면 하찮은 일인데, 내가 이건 꼭 해야지 라고 정해놓은 일은 이루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흐지부지거든요. 우리의 삶은 흐지부지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흐지부지 되지 않게 끝맺음을 하고 성공으로 끝낼까? 작은 일도 이렇게 성공으로 끝내는 걸 습관을 들이면 누구라도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무자본 창업이라는 게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보통 이제 네. 업종을 많이 추천을 해주거든요. 네네. 무인 카페, 무인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보여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인드로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그렇다고 너무 네네. 장대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하는 맞아요, 건 맞아요. 또 오히려 시도를 못 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되게 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무자본 창업 중에 그 네. 경력 단절되신 분들도 은근히 또 네네. 여자분 특히 좀 네네. 많으시잖아요. 네네, 아이 맞습니다. 키우면서 네네. 이제 직업을 이제 그만두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한테도 좀 어떤 게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월천이라는 게 되게 좋은 키워드지 않습니까? 너무 다들 좋죠. 누군가의 로망이기도 하고, 월천. 그럼 소자본으로 해서 월천 버는 사업 중에 제일 쉬운 게 무엇일까? 저는 이 고민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무자본 창업이라는 거를 아는 그 순간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실제로 해보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무난한 게 공부방인 것 같아요. 과외나 공부방. 월천 버는 게 정말 환상일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근데 공부방이나 과외방, 그리고 과외 이런 걸 하는 분들은 정말 웬만한 사람은 한 300 이상은 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의 웬만큼 된다 하면 500 정도 벌고, 잘 되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특별한 분들이셔서가 아니라 그냥 보통의 그 경력 단절 주부분들이 시작을 해서 그런 성과들을 다 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 너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래, 라고 생각을 나는 하실 지금 건데 난 대학도 뭐 나와도 네네. 인류대도 아니고 무슨 과외야. 네,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뭐 육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교에 그 연산을 가르치는 건 학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과외 수요가 가장 많은 게 초등학교 수학과예요. 의외로. 그거 되게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애를 믿을 만하신 어떤 선생님이 방과 후부터 한 3시간 동안 수학을 가르치며 맡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일단 좀 막 설레인데. 그렇죠. 일단은 안정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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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다니는 맞습니다.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내가 만약에 뭐 한 5, 6시에 퇴근하는데 애는 왜 이렇게 빨리 끝나? 한두 시면 막 끝나버리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뭐 2시간 뭐 가르쳐주고 2시간 육아를 해주거나 뭐 놀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만 돌봄처럼 줘도. 같이. 네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안일 뿐이에요. 이렇게 하셔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끝나는 시간부터 픽업부터 해온다면 아 이건 무조건 대박 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이 학교 끝나는 거를 이제 태권도 가서 학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태권도 학원은 셔틀을 써야 되니까 우리는 그건 좀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방을 학교 가까운 곳에 얻은 다음에 학교가 끝날 때 선생님 정문 앞에 있으니까 일로 와 해갖고 데려가는 거죠, 같이. 예를 또 들면. 차량을 이용하면 또 뭔가 다른 또 그쵸. 있으니까. 네, 그럼 돈도 들고 맞아, 좀 맞아. 복잡하고 힘드니까. 네. 그냥 내가 한 5명 정도는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월화수목금 5명씩만 데려와도 최소한 한 500 정도는 날 것 같거든요. 그게 한 타임만 수업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수요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예로 들어드렸을 뿐이고, 나는 어렸을 때 산수도 좀 못했는데요. 하시는 분은 1, 2, 3, 4학년까지만 하세요. 그건 진짜 1, 2, 3, 4학년은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 정도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법을 다 알려드려도 안 하죠. 실천하시는 분은 진짜 극소수예요. 그런 분들은 일단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장황하게 되십니다. 나는 근데 선생님 저는 지금 이렇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신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죠. 또 그런 책도 많이 있더라고요. 공부방을 이렇게 잘 운영하는 방법, 그쵸. 그런 관련 책도 있고, 네네. 또 그런 부분들 보면서 또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도 같이 접목시켜서 배우면은,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충분히 네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고 시작을 미루는 거를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2, 3년 동안 계속 준비하고 공부만 하니까 정말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들을 자꾸 준비하고 대비하게 돼요. 그렇게 최악을 대비하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네. 그거는 실전에서도 얼마든지 대비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을 가르칠 거야 하고 초2 거를 열심히 막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막상 들어온 애들 초1이 많이 들어오네? 그럼 초1 거 어차피 다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사실 또 초1 거 뭐 이렇게 공부할 것도 딱히 없고. 그리고 창업을 하기 전에 생각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못 하시지만 그런 일은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막상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정말 쏟아집니다, 계속.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면서 레벨이 점점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수익도 같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내공이 쌓이는 건데 준비를 하면서 그 시기를 미루는 것 이게 가장 저는 손해라고 생각해요.